자, 이제 오늘 우리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3강 할 때 강의를 2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교재 10강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가 하는 10강이 여러분들 교재 9강을 지난 시간에 받았던 9강을 참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강의에 뭐 9강, 10강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강을 길어서 2번을 2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교환하고는 조금 한 주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오실 때 전주,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집 같이 이제 갖고 오셔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실습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처음 1학기 20강 동안에는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몰라요. 아무튼 저희가 20강 총 80강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20강의 이 시간 동안에는 명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힘, 기본적인 자세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전반적으로 불교 명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전체적인 조망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1강, 2강, 3강 이렇게 공부하셨다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진도가 나가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1강을 듣고 뭐 5강, 10강, 20강을 들었으니까 내가 20강 들은 만큼 진도가 나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오산해요. 절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개발이 되어야, 어느 정도 힘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보는 안목이 개발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도가 나가는 거지, 여기서 공부했다고 그래서 내가 몇 시간 공부했으니까 나는 명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지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한 달, 2달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가 명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극한 정상이지, 여기서 몇 달을 했으니까 그만큼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이제 기본적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분에게는 그만한 성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실습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자기 자세,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있어야 하는지를 늘 신경을 쓰면서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 인지력, 자기 주의력이 커져요. 자기 인지력과 자기 주의력이 노력한 만큼 그냥 법칙이에요. 내가 10시간을 그렇게 훈련했으면 10시간 훈련한 만큼의 자기 인지력, 자기 주의력이 개발이 돼요. 자기 인지력과 주의력이 개발이 되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보여요. 번뇌. 평상시 여러분들에게는 번뇌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었고, 여러분들의 일부분이었다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인식하는 어떤 그 힘이 개발이 되면, 이것이 번뇌구나. 그리고 그러한 번뇌를 줄여나가는 것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번뇌를 번뇌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번뇌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막 공부하시겠다,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번뇌가 쌓여가고 있어. 뭘 얻겠다, 내가 뭐가 한번 돼봐야겠다, 내가 뭘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신력, 자기 주의력이 커지고 거기서 더 힘이 개발이 되면 지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가 생기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느낌, 특별한 감정, 특별한 생각, 이런 것들을 특별하다. 아, 이거 참 좋은 거야. 아, 이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시시 분별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가치 부여,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의미 부여할 건덕지도 안 되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공부를 해나갈수록 의미나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여여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본대가 줄어나가잖아. 근데 그게 보는 눈이 없으면 자꾸 뭘 갈구를 해. 뭘 기다려. 뭐가 돼봐야겠다. 뭘 한번 봐봐야겠다. 뭐 느껴봐야겠다. 그래서 제대로 기본기를 다지고 가면 이제 옆에 엄한 길로 빠지지가 않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정말로 엄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또 이 세상에 우리 유튜브라든가 요즘 뭐 명상의 붐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 여러분들이 그러한 안목이 없으면 엄한 길로 빠져서 같이 이제 헤매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아실 거예요. 가수 김수철 씨인데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서 잠깐 강연을 했는데 제가 이제 10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과 어느 면에서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김수철 이렇게 뭐 세바지 강연 치면 제가 23분인가 강의한 건데 저는 한 중간 정도 이제 반 빼뜨리고 한 거예요. 이제 공부와 연관이 된 거. 자, 저분도 그쵸, 그 국악 원래 전공자가 아니에요. 국악 전공자가 아닌데 두 가지. 15살부터 연주 시작했는데 매일 지금도 1시간 반 이상은 매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자기의 어떤 뭐 아까 저분은 겸손하게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떤 우리가 무언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정해지면 지속적인 실천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아까 김수철 씨도 국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국악을 작곡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큰 규모로 스케일로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들은 악기에 대한 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그게 엄청나게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명상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기서 뭐 테크닉 몇 가지 배워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진 않아요. 명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지. 그럼 불교가 지금 내가 아는 불교만 해서는 안 돼요. 불교 역사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부처님 당시의 불교 계속해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불교가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런 시대의 어떤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불교의 전 과정도 알아야지. 그러면 또 불교의 과정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불교가 인도에서 왜 시작됐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전반적인 인도 종교와 인도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인도 종교와 인도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생각했는데 불교가 아니었구나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불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인도에서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알아야 저거 불교인 줄 알았더만 힌두교였구나. 내가 불교라고 알았던 게 자이나교였구나. 이 가장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불교가 중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불교의 색채라든가 모든 게 중국화돼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불교가 재해석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불교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이거를 알려면 또 다시 중국 역사, 그 다음에 중국의 사상사, 중국 불교의 역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원래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어떻게 중국화됐고 그게 어떻게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왜 그것을 불교라고 믿게 되었는지 이 중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이 중간에 인도도 그렇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다시 사실은 불교가 글로벌화돼요. 이 서역에서 들어온 중동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종교와 되게 이제 거기서 혼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면은 저 중동 지방 옛날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 옛날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옛날 지금 아나톨리아 뭐 이런 지역에 옛날서부터 있었던 고대 문명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고 있는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유를 했고 그 사유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 종교의 베이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려면 이제 서양의 종교, 서양의 철학 어떤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으로 들어와서는 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면 현대적인 과학의 눈이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생물, 예? 생물과 아주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생물, 교양 차원에서 생물하고 물리 수준을 알아야 돼요. 뭐 아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은 아닌데 요즘 TV에서 방영해서 나오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인 어떤 소양, 그 다음에 물리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뇌과학, 심리학을 공부하셔야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거나 명상을 공부할 때 여기서 다 토대가 돼 있어. 이 안에 다 그게 녹아 들어가서 토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이해할 때, 아, 그게 그렇구나라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하나의 눈이 생기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단순한 테크닉 하나 가지고, 야,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된다더라 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그 동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논리력이 떨어졌는데, 논리력이, 예? 그게 뭐 이런 걸 다 이게 헤아려 알고서 잘 알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수행이 되고 남들을 설득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믿는 거 그 한 가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그런 믿음은 더 커질지 모르지만 이 논리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전달력 자체가 완전히 꽝 돼버려. 아무 여러분들 뭐 본인은 좋은데 남들한테 그걸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점점점 또라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기 혼나는 이제 완전 뿅 가가지고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남들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예, 이게 제가 아까 그 김수철 씨 이 강연을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저렇게, 그렇게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추구하는 거를 저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아무튼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이렇게 명상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제 명상도 여러분들 삶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뭐 명상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유익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야 거기서 명상도 잘 되지. 삶은 엉망인데 거기서 명상하겠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명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상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나의 삶이 정말 명상의 토양이 되는지, 전혀 엇박자 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공부를 매개체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어떤 성격과 이 명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결을 같이 해야 이게 뭔가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서로 엇박자가 나면은 서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수행. 이제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식강이잖아요. 식강.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식강이면 그냥 아직 유치원 수준도 아직 유치원도 입학 못했어요. 그냥 전체 과정에서 보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지금은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번 공부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것이고, 한 20강을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또 진도가 나가 있을 거고, 한 40강 나가면 또 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것이다. 절대 진도 나갈 일 없어. 여러분들은 착각이야. 자기 착각이지. 그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판결은 여러분들 가족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명상하고 왔더만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가족한테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명상을 잘하신 거고, 가족한테 듣는 소리가 맨날 명상하러 다니면 뭐해,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는, 이런 소리 여러분들 들었다. 그러면 현실은 여러분들이 전혀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설득을 못 시키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행에 대한 자기 냉철한 인식. 이제 그만큼 정말로 모든 걸 제쳐놓고 내가 여기에 막 전념해서 수행을 하고 해도 될똥말똥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금은 열심히는 다른 분들보다는 열심히 하지만 또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막 수행에만, 우리 선방에 계신 스님들은 모든 거 다 만사 제쳐놓고 오로지 그 안건 기간 동안에 진짜 전념으로 수행만 하잖아요. 그래도 도인이 안 나오는 판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에 잠깐씩 시간 내서 하면은 어느 세월에 이게 도인이 나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로또 1등도 일주일에 평균 15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높겠어요? 도인이 되는 이 확률이 높겠어요? 도인은 안 나와요. 일주일에 10년이고 안 나와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또 명상에서 뭔가 공부돼서 뭔가 도를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사실은 낮아요. 아무튼 자기 수행에 대한 이런 냉철한 인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수행이라는 거가 습관, 자기 업의 변화잖아요. 수십 년 살아왔던 자기 업 습관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들 이제 언어 습관, 행위 습관, 사고 습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인식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수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셔야 돼요. 묵묵히. 수행을 묵묵히 뭔가 결과나 이런 거 큰 기대하지 마시고, 묵묵히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런 거 신경 쓰시면서 묵묵히 수행을 하시는 이런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이 습관화 시키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도 이제 좀 여유가 있겠죠. 우리가 명상만 조급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도 조급해. 빨리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게 빨리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차분하게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는 공부의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리고 그거를 일상의 삶으로 연장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좀 여유가 있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괜찮은데 자기보다 또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자기 조급해져.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을까. 그런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막 조급해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수행도 내가 빨리 원하는 상태를
빨리 도달해야겠다. 빨리 이루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거꾸로 갑니다. 탐진치가 강해지지 절대 좋은 방향으로 수행에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뭐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특별한 상태를 체험하고, 이런 건 절대 수행의 본질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큰 의미가 없어. 대신 보는 거예요. 이게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힘을 키우셔야 자신만의 태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 보는 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지. 보는 힘이 없으니까 왜 남의 하는 소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부안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떤 이 보는 힘이 커진다면 결국 자존감도 커지고 자신감도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수행은, 오늘 공부의 내용은 사실 불교 수행을 아주 함축시켜서 불교 수행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경전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유단 이가야, 이제 35번 경전, 35주제 247번 경에 있는 거예요. 여섯 동물 비유경. 들어보셨어요? 여섯 동물 비유경. 안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경전을 읽어보신 거예요? 안 읽어보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데, 자, 재밌고, 이렇게 강의 때 가끔 언급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여섯 동물의 비유가 있다. 자, 개를 잡아서 튼튼한 밧줄로 묶는다. 새를 잡아서 튼튼한 밧줄로 묶어 놓는다. 뱀, 자칼, 악어, 원숭이, 이렇게 여섯 동물을 다 잡아서 끈으로 묶어 놔서 이 밧줄들을 모아 매듭으로 다시 묶어 놓는다.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6가지 동물을 다 끈을 묶어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또 하나의 줄에다 묶어놨어.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때 이 여섯 동물은 각기 행동 영역과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발버둥 친다. 개는 마을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새는 날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뱀은 굴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자칼은 공동묘지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악어는 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고 발버둥 친다. 이제 6마리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제각기 지금 막 도망가려고 하죠? 이걸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다가 이 여섯 동물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놈을 따르게 되고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뭔가 가장 힘센 놈이 있으면 그걸로 질질 끌려다니겠죠. 자, 이 여섯 동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응? 우리의 육근이지. 안입이 설신이. 네. 자, 이와 같이 어떤 수행자는 이제 몸에 대한 싸띠, 내 몸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거, 몸에 대한 싸띠를 닦지 않으면 눈은 그가 좋아하는 형색으로 끌고 갈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이 형색에 대해서는 혐오할 것이다. 귀, 코, 혀, 몸, 생각은 좋아하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단속하지 못한다. 우리가 수행할 때 개, 정, 해, 반드시 불교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개가 단속이에요. 감각기관의 단속, 보는 거 단속하고, 듣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단속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 뭐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고, 막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지금 가죠. 지금은 어디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려가고 있어요? 배고픈 거, 다리 아픈 거, 지금 몸으로 지금 거기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죠. 자, 수행자들이요. 이들 기둥에 묶여 있는 여섯 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수행자가 몸에 대한 삿띠를 많이 닦고 공부하면 눈이 그가 좋아하는 눈이 그를 좋아하는 형색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 형색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귀, 코, 혀, 몸, 생각이 좋아하는 것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단속한다. 자신의 감각기관을 단속한다. 수행자들이요,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삿띠를 두고 한 말이다. 수행자들이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몸에 대한, 여기 몸입니다. 몸에 대한 삿띠를 많이 닦고 공부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제 6 동물의 경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몸에 대한 삿띠가 나와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보는 거, 듣는 거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인식력, 자기 주의력을 키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느낌이나 감정이 얘가 존재하는 것인지 단지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것인지,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거라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다시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에 화면에 띄워놓은 저 과정, 수행의 과정이 전부 다예요. 이거 말고 없어.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참으로 참 간단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 육군을 단속합니다. 감각기관 단속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 자기 주도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 자기 자신을 알아차. 육군을 단속하고 삿띠, 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현재 가장 기본적인 건 자세, 그 다음에 호흡.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느낌, 감정. 그러다가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게 특성들, 얘네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습관과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얘네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적인 작용이고 정신적인 작용이지 얘네들은 실체가 있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요.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가 사실 여기가 그 정에 해당이 돼요. 처음에 육군을 단속하고 나한테 신경을 쓰는 건 정해서 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고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그냥 관조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정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찰입니다. 통찰은 보긴 보는데 뭔가 알면서 봐. 저거는 생겨나고 있는 거야. 저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저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저거는 내가 아니야. 저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알고서 보면은 통찰이고, 그냥 보면은, 그냥 가렵구나. 덥구나. 춥구나. 이거는 그냥 보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서 그 다음 이해하고 보는 거야. 그 특성을 이해하고 보는 거야. 생겨난 것이구나. 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거는 뭐 내가 아니구나. 저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 특성까지 알면서 보면은 통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 그 다음 이제 염오가 일어나. 염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의미 부여나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
제가 저번 주에 여기 템플스테이에 오신 그 분들하고 시내를 갔는데 탕후루를 팔더라고, 탕후루. 그래서 궁금했어. 하도 젊은 친구들이 저걸 사 먹길래 도대체 저건 뭐야 하고 하나를 사서 입에 탁 넣었다가 바로 뱉어버렸거든요. 너무 달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 그냥 살짝 뭐 이렇게 설탕으로 코팅된 줄 알았는데 엄청 단단하게 딱딱하게 설탕 덩어리가 과일에 이렇게 입혀져 있어서 그게 너무 달더라고요. 근데 옆에 젊은 친구들은 맛있대. 그 쪽쪽쪽 빨면서. 그래. 누구한테는 저게 참 달고 맛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탁 한 입 깨물어 먹으니까 당도가 너무 달아서, 그래서는 하고 이제 저처럼 먹고서 버린 사람들 때문에 문제래요. 그게 끈적끈적한 설탕이. 저는 잠전에 쓰레기통에 잘 이렇게 종이로 싸서 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서 너무 달아버리니까 그냥 길바닥에 그거 버려버리면 찐득찐득한 설탕이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에 붙으면 찍찍찍 소리 나고 그렇게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요. 그게 분명히 예전에는 좋았어. 예전에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와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살고 있는 분에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혹시 오래 살다 예전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별로 감정도 안 일어나고 옆에 있으면 뭔가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예를 들은 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염호는요 가치 부여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좋았어. 좋고 막 가지고 싶고 뭔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통찰을 해서 보니까 아유 귀찮고 진짜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해.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하고, 이게 그렇게 보기 전까지는 그게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나한테 성취감을 주고, 야 이 맛에 사는 거야 막 그렇게 나한테 그런 감정을 만들어 주던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서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게 그 불교적인 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생겨난 거고, 이게 계속 있으면 괜찮아. 계속 실체가 있고 계속 존재하는 거라면 그건 가져야만 되고 내가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겨나는 거에 내가 또 거기에 중독돼 있어. 그 생겨나는 그 느낌에 만족해 하던 그 습관, 그 중독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느낌을 내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 막 금단 현상도 생기고 무기력도 생기고 절망감도 생기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가 보고 알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자꾸 오랜 세월 이제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이거 공부했다고 그래서 뭐 이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 10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면은 이거 한 단계 넘어가는데 10년씩 걸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부해서 그렇구나 저렇게 가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도 현실은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이제 하루에 7, 8시간 작정하고 막 진지하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주 진지하게 정말 여기에 이렇게 올인하신다면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변화는 나한테 물어오지 마세요. 제일 황당한 게, 신임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본인이 열심히 했으면 본인이 알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뭐 유심히 맨날 여러분들을 관찰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물으러 오지 마세요. 스스로가 아는 거지. 스스로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얼마큼 변한 건지는 스스로가 아는 거지. 남한테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하세요. 여기 이제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염호가 되면 이제 이욕이 되죠. 이게 이욕인데, 이게 한문으로 이별할 이자 욕망. 이게 인도말로 라자가 염색하다 물들이라는데 앞에 위가 붙으면 탈색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도말로는
이 부분이 탈색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탐욕이 빛바래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 경전에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라자 여러분들은 지금 물들어 있어 때가 껴 있어 습관 뭔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사실은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 서서히 지금 빠져나가요. 제가 지금 방이 공사 중이라서 템플간 방을 쓰고 있는데 저희 팀장님이 방 청소할 때마다 와, 제 방문을 열면 총각 냄새, 호레비 냄새 나고 이렇게 방에 냄새 배면은 손님 어떻게 받냐고 제가 아침마다 구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의 그 냄새를 빼려고 이제 인터넷에 여기저기 검색을 했는데 이게 젖은 옷을 빨래를 널어놓고 제습을 돌려버리면 바로 냄새가 빠진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쓰다가 저녁에 손님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얼른 빨래를 널어서 제습을 돌리면 이 습기가 날아갈 때 냄새를 다 가지고 날아간대. 그래서 생각에도 흔적이 남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또 호레비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래 널고 제습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이욕이 위라자. 네, 위라자.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 차 새로 사가지고 바깥에 계속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반짝반짝 광택 나던 게 한 3, 4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빛바래죠. 네, 빛바래. 근데 하루아침에 확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게 서서히 이렇게 빛바래잖아요. 우리 내 안에 번뇌가 빠져나가는 것도 서서히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하다 보면 서서히 그렇게 빠져나가. 서서히 이제 예전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그게 하루하루는 모르지만 한 2달, 석 달, 혹은 한 6개월, 혹은 1년. 저는 이제 강의한 걸 다 기록을 해 놓는데 1년 전쯤 강의한 거와 지금 강의한 거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도 사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3번째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2번 더 강의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피해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2번 사전 예행 연습을 하고 오는데 강의할 때마다 달라요. 짧게는 그렇게 다르고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이렇게 이런 안목이나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나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위라자 이렇게 탈색서서 이렇게 번뇌가 잘못된 안 좋은 습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 이제 다 빠져나서 내가 어딘가 걸림이 없어. 어딘가에 묶여 있고 막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고 묶여 있으면 해탈이 아니죠. 해탈은 벗어난 거예요. 내가 사실 이제 수행을 해나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뭐 느낌이 됐든 감정이 됐든 마음 상태가 됐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걸리는 게 마음이야. 우리는 되게 마음을 되게 엄청나게 되게 고상하고 막 절대적이고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그 마음이라는 거를 마음의 그 귀신에서 마음의 감옥, 마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뭔가 그게 뭐 핵심인 것 같고,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허망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뇌 혈관 하나만 어디 막혀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응? 치매가 걸려도 그렇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이 마음이란 내가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마음이라는 거에 너무나 과도하게 내가 거기에 갇혀있고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했고 무언가 마음을 어떻게 해보겠다. 마음을 찾아봐야겠다. 마음을 깨달아 봐야겠다는 오랫동안 우리가 그 관념, 그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수준 되기 전까지는 뭐야 여기 있는데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보면 뭐 찾을 것 같고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것도 때가 되면 열심히 해서 때가 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허무하고 험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 마음이라는 그거에 너무 오랫동안
그 너무 신비화하고 절대화하고 그 마음이란 거에는 너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랜 세월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해탈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 뭐 마음은 빼고 뭐는 특별한 거 어떤 건 빼고 없어. 모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미 부여나 가치 부여가 제로가 돼야 돼. 제로. 뭐가 됐든 저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제로가 되어야 해. 그래야 완전히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사실은 벗어나고 이렇게 자유로워지죠. 이제 삶의 무게감, 존재의 무게감도 같이 이제 이렇게 제로가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왜 살아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게 늘 이게 우리가 중독, 담배가 됐든 도박이 됐든 마약이 됐든 어떻게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못 살아. 무언가에 중독이 돼 있어. 담배가 됐든 도박이 됐든 마약이 됐든 섹스가 됐든 어딘가에 중독이 됐고 그 중독된 상태가 정상적인 사람. 중독된 상태이어야만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괴로움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독된 사람한테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괴로워 미치려고 하지. 계속해서 그 느낌, 그 자극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다 중독이 돼 있어. 어떤 행복감, 만족감, 여러 가지 행복감, 만족감 다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그게 사라지면 무슨 재미야.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뭔가 딱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로 올라와요. 그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지를 못해. 꼭 담배를 피워야만 행복해요? 아니면 담배를 안 피워도 좋아요? 담배를 피우는 게 훨씬 좋아요? 담배를 안 피우고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담배 피우신 분들 피우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피워도 돼요. 안 피워도 상관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딘가에 이렇게 막 뭘 붙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놓아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걸 놓아버리면 나의 존재감도 없어지고 나의 어떤 의미감도 없어지는 줄 아는데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놓아버리면 그리고 자기가 이미 거기까지 가면 지혜로 알아. 붙잡을 만한 게 없다라는 거.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가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본인의 지혜의 눈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지. 우리가 무의진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전체 수행의 과정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개정해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 과정을 다시 풀어놓으면 깨어있고 자각, 깨어있고 절제하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괴로움을 예방하고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힘을 이제 키우게 됩니다. 정은 마음을 닦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익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개발시키고 습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 뭐가 차분하고 단순해져야지. 정신 상태가. 그래서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서 통찰의 토대가 되고 이때 현재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혜, 통찰 지혜죠. 깊고 넓게 인식하기. 작용하고 있는 특성의 차원에서 대상을 바라보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정신적인 작용, 물질적인 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배웠던 삼법인의 눈으로 봅니다. 세 가지 법의 특성의 눈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생겨난 거고 영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삼법인의 눈으로 그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초교리 시간에 삼법인 배웠잖아요. 삼법인을 배웠으면 삼법인의 안목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 비동일시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대상에 머무르지 않아. 우리가 무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서서히 아까 말한 위라자 여러분들이 번뇌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불교 수행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짧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되게 뭐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를 제가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뭐 공부할 게 알고 보면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